진전을 거듭하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석 달 만에 닻을 올렸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국민의 뜻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거대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석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서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서로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진도를 못 나가게 돼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민주적 합의 역량은 상당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지역주의라든가 소선거구 또 폐쇄적인 공천 개파 구조 이런 문제를 다 넘어서는 그러한 정치 개혁을 우리가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논의해왔던 선거제도 개편안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2, 3위 정당을 찍었다고 해도 사표가 되는 게 아니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현재의 지역구를 3개에서 5개씩 묶어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당별로 다른 입장이 걸림돌입니다.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역주의 패권과 거대 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속내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굳이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한국당 역시 비례성을 강화하면 의석이 줄고 일각에서는 대구, 경북 등 주요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의 의지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끄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또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종일 핑퐁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법 60조는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위헌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남북 군사 합의의 내용이고 재정적 부담이 평양선언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헌법적 위반사항 운운하는 것은 남북 합의, 남북 평화 관계를 딴지를 걸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경우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해 완충지대 설정, 전방 공중정찰 활동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합의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조차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이 무장 해제 수준의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바른미래당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인 평양선언이 먼저 비준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며 원칙 없는 정부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 야당의 대승적인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의 비준 이후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법리 오해라는 반박에 야당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다시 반박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비준을 둘러싼 공방,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 두 야당에서 포문을 열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다시 반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의 브리핑에 이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청와대가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항에 대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입맛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헌법 제60조입니다.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인데요. 청와대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조항은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서 규정한 건데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만큼 남북 합의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법리 오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재정 소요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야당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순간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 후속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을 스스로 비준한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민의 뜻을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서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는 입장차가 적지 않아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 전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면서 즉각적인 사퇴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며 야당이 장관 임명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 우린 서로 마냥 끌렸지 babe 우린 마치 자석 같았어 아름다운 내 손을 처음 잡았을 때나 느껴지는 너와 나 둘만의 사랑 baby yeah oh yeah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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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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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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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s you are Think about it, think about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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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특별 수행원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고려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밥 먹으러 온 건데.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서둘러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모습도 보이고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차범근 감독도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평양에 다녀온 특별수행단 52명 가운데 20여 명이 모였는데요.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참석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총수분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요?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건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지 그건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건 친목 모임인데 그분들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네, 이 모임 이름은 고려회라고 지었는데요. 평양에 갔을 때 묵었던 숙소 고려호텔에서 따온 겁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에 다녀왔던 수행원들도 이런 모임을 만들어 교류를 이어갔는데요. 2000년 회담 수행원들은 주암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회장을 최학래 전 한겨레 신문 사장이 맡았고요. 2007년 회담 수행원들 역시 구본무 LG 회장을 필두로 이 보통회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어제 식사 모임은 평양에 다녀온 지 한 달 북한 방문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회포를 푸는 자리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백두산이랑 옥류관 냉면이 주요 화제로 올랐습니다. 또 친목 모임이라지만 참석자들에겐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우리 대통령 희망사항은 올해고 그다음 판문점 선언은 올해 안에 한다라고 한 건데 올해 안에 되면 더 좋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뭐 기다려 보면 알겠죠. 고려회 첫 모임 참석자들은 친목회일 뿐 그 이상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했고요. 이 모임 정례화를 위해 내년 1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 보수야당에서는 비준의 효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대응까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청와대에서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다. 그러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회 연결해보죠.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청와대가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법리 오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조금 전 오전 11시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보수 야당의 위헌 소지에 대한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다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서 규정한 헌법 60조 조항을 남북 합의에 적용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60조 1항 조문을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항에 보면 국회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약에서 말하는 조약 체결 대상은 국가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 합의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남북 합의에 대해서 헌법의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오히려 인정하는 셈이라면서 위헌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헌법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주당 입장도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겁니다. 정부 설명대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문제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서 먼저 비준됐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야당이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해서 안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보수 야당 반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반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을 살펴보면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설명드렸던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 과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과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그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독단적인 이런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칙이 없는 정부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 후속 합의의 성격인 평양선언을 비준한 건 판문점 선언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면서 자가당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는지 아니면 비준 동의 여부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해야 합니다. 네, 우철희 기자. 자, 앞서 얘기했었던 한국당에서 말하는 법적 대응이요. 이 법적 대응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법적인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일단 한국당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원에 내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건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헌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로 봐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도 두 가지 쟁점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청와대 설명대로 조약은 국가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 청구하는 건데 국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당이나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당의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결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한국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서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는데요.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들어서 비준 과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과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그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독단적인 이런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역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칙이 없는 정부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 후속 합의의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한 건 판문점 선언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면서 논리적,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끝까지 야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을 이미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인데 이 비준 위헌 주장은 근본적으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거로 든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국가가 주체지만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리를 오해한 지적이다 이런 청와대의 발언이 있었고요.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철희 기자, 국회 일정도 좀 살펴보죠. 그동안 구성에 좀 애를 먹었었는데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 오전 11시부터 첫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데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대표 확대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인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두세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그야말로 1박 2일에 걸쳐서 자정을 넘겨 진행이 됐는데요.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 후보자가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면서 또 즉각적인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는데요. 특히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이른바 공기업 채용 비리 의혹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등이 종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에 직접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한반도에 열리고 있다며 평화 정착을 토대로 남북경제 공동체를 실현해야만 우리 민족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한상대회를 마치고 회장단과 각 지역 대표자들을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남북관계는 전쟁을 걱정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 기적 같은 변화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 결의의 힘없는 여정에 동포 경제인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